권영주의 카 좋다. 권영주의 카 좋다. 베리 페이머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진행해 주실 팀, 인삼보다 좋고 산삼보다 좋다 달쌈팀, 달려라 삼촌 로테스트 김기범 기자, 라디오 레이싱걸 정영원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어떤 차 궁금합니다. 네, 요즘 핫한 소형 SUV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많이 했어요 우리. 또 합니다. 또 해요? 또 하는데 재밌어요. 이번 거는 뭐 덩치도 비슷하고 고만고만한 소형 SUV인데 네.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성격이 극입니다. 달라요? 완전 극과 극. 둘이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네요. 큰일 나죠. 그렇군요. 네. 또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일단 먼저 듣고 이 청취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먼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권 기자님 꼭 맞춰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달쌈팀 스타트. SUV 같기도 하고 외군 같기도 한데 짬뽕입니다. 짬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두 팔을 쫙 벌리고 있는 공룡도 아니고 네. 서 있어요. 2008년도에 나온 차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뒷모습 되게 귀엽네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네. 야광 색깔 이 띠를 중간중간에 발라놨어요. 굉장히 칩니다. 회사 차량. 판촉용. 별로 예쁘진 않은가 봐요. 예쁘다는 말이 잘 안. 그 직감했죠. 오늘은 힘들겠구나. 이야, 일단 썬루프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있어서 뚜껑은 열리죠? 안 열려요? 이 느낌. 네. 가속하다가 쿨렁쿨렁하는 이 느낌. 멈칫했다가 다시 오, 신기하다. 오. 우와. 차 너무 웃기게 생겼어. 꾸라지게 짱구, 짱구. 아니,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요, 차가? 굉장히 낯설죠, 생김새가. 기존에 없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도로에서 이 차를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처음 보거든요. 많이 안 팔렸어요. 뒷모습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야, 정말 밋밋한 네. 곳이 없어요. 보다 입체적입니다. 정말 지루할 짬이 없네요. 이거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성형수술할 때 보톡스 맞은 여자들.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다 네. 부풀려 있는. 오, 와, 쭉쭉쭉. 이야. 오, 잘 나간다 진짜. 받는 그대로 그냥 쫙쫙 나가니까. 이 차 진짜 매력있다. 운전도 좀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범퍼카처럼. 버벅카처럼. 제 웃음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아니, 본인이 해놓고 네. 본인이 그렇게 웃기면 어떡해요. 권 기자님 당연히 아시겠죠?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네. 푸조 2008과 닛산 듀크입니다. 이게 지금 푸조 2008이 말이죠. 예. 저희 시승기에 벌써 이게 두 번째 등장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지난번에 그 QM3랑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두 번째 등장인데,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그 소형 SUV 열풍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쌍용차에서 티볼리 판매몰이를 했었고, 네. 현대차에서 최근에 투싼도 나왔고. 예, 그렇습니다. 뭐 소형 SUV 중에서도 푸조 2008이 대표적인 어떤 비교 대상인가 봐요. 많이 올라오네요. 요즘 뭐 가장 그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입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국산 SUV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2,6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요? 듀크 역시 뭐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국산 SUV 타잔이 좀 흔해서 싫고 또 너무 비싼 SUV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차를 타본 느낌. 소형 SUV라서 그런지 저한테 딱 맞았던 두 차가 아니었나.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들떴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 그 정윤 리포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팬클럽이 생겼어요. 정말요? 네. 저에게 정윤 리포터를 드디어 드디어. 소개시켜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역시 드디어 이제 드디어. 네. 모 대학교에서 지금 연구 교수하고 계신 분이 듣고 계시겠네요, 지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 교수 듣고 있나요? 그래요. 어쨌든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푸조 2008대 쭉 대결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디자인 대결입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푸조 2008대 주크 디자인 배틀 스타트. 이 차는 어떤 차인가요? 푸조 2008이고요. SUV 같기도 하고 외관 같기도 한데 짬뽕입니다. 짬뽕.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네. 하얀 색깔 차인데 무슨 야광 색깔 이 띠를 중간중간에 발라놨어요. 이게 이제 푸조에서 공식으로 나온 액세서리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튀고 싶은 사람들한테 뭐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붙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굉장히 튑니다. 딱 보니까 SUV 같은 네. 느낌이 딱 들어요. 별로 예쁘진 않은가 봐요. 예쁘다는 말이 안 나오네. 이쁘다는 말이 잘 안 나. 푸조가 최근에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예전에는 되게 귀여운 얼굴이었는데 좀 점잖아졌어요. 왜냐하면 귀여운 얼굴이 호불호가 뚜렷이 나뉘는 디자인이라 어떻게 보면 자기 표정을 좀 버렸어요. 그러면은 좀 자기만의 색깔을 잃은 거잖아요. 이걸 이제 색깔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자, 옆모습 한번 볼까요? 이 옆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 약간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앞문 위로 지붕이 흘러가다가 뒷문 위에서 한번 퍽 차고 올라오죠. 맞아요. 혹이 뻥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뒷모습 되게 귀엽네요. 또 크게 저 사자가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뒷모습에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트렁크를 한번 봐야죠. 트렁크는 얼마만큼 넓은지. 트렁크도 깔끔하고 그냥 딱 제 생각만큼 네. 넓고. 작은 텐트랑 캠핑 장비 조금은 네. 자, 이렇게 푸조 2008 이 차량을 봤고요. 주쿠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네, 제가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닛산 주크 차 앞에 와 있습니다. 차 너무 웃기게 생겼어. 그쵸. 이건 뭐예요, 이건? 미꾸라지가 짱구. 짱구. 아니,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요, 차가? 굉장히 낯설죠, 생김새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에 있는 게 눈이 아니라 헤드램프가 네. 아니라 그게 이제 깜빡이랑 이런 미등이고요. 헤드램프가 밑으로 가 있어요. 오. 그리고 옆모습을 보니까 네. 바퀴 양 옆으로 네네. 굴곡이 형성이 돼 있어서 더 네. 두껍게 앞으로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네. 팬더 부분을 이렇게 이스트 넣어서 빵 부풀린 것처럼 빵빵하게 부풀려 놨어요. 팬더. 네, 팬더를. 그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네. 이 바퀴에 좀 시선을 끌어가지고 아, 험로도 잘 달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네. 뒤에 차 문에 네네. 손잡이가 네네. 위쪽에 세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숨긴 거예요. 왜 숨겼어요, 손잡이? 왜냐하면 뒷문의 존재를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얘가 코페처럼 문 두 개인 것처럼. 스포츠카 같이. 네, 스포츠카 같이. 뒷모습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이 차는 밋밋한 곳이 이야. 없어요. 뒷모습도 울퉁불퉁하기도 하거니와 네. 약간만 각도를 틀어서 보면 테일램프가 네.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기역자라고 해야 되나, 니은자라고 해야 되나요? 낫처럼 그런 형태고요. 정말 지루할 짬이 없네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 재밌네요. 신기하고. 자, 그러면은 트렁크를 일단 한번 볼까요? 네, 트렁크를 보시죠. 트렁크는 좀 좁다. 네, 많이 좁네요. 대신 밑에 이제 그 공간이 한 번 더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 공간도 뭐 좀 반이 나눠져 있어서 큰 짐을 한 번에 싣기는 불편해요. 그러게요. 트렁크가 좀 아쉬운 부분이지. 네, 푸조 2008대 주크 외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렬 리포터 어떤 차가 더 좋습니까? 주쿠요. 김경훈 기자 어떤 차가 더 좋습니까? 주크요. 감사합니다. 푸조 2008과 닛산 주크 프랑차와 일본차의 특징 담겨 있나요? 아니요. 자, 지금 저희는 이 컨셉은 법정 시승기 컨셉입니다. 두 분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차의 특징이 담겨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글로벌을 공략한 차인가요? 예. 둘 다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었나요? 푸조 뒤에 2008이 붙어있는 이유는 알고 있나요? 정렬 리포터? 저는 모릅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알고 있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정예원 리포터가 디자인 쪽으로 궁금했던 것은 없었나요? 아니요. 없었나요에 예, 아니오가 됩니까?
그래요. 네. 아, 참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본다고 네. 살짝 좀 바꿔봤는데 네. 별로였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별로였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어쨌든 두 분 다 지금 디자인 쪽으로 주크를 뽑았어요. 주쿠. 네. 그 이유를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우리 정리 보는 거죠. 주쿠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고 짱구를 좀 닮았고 짱구요? 짱구 똑같이 생겼어요. 앞모습이. 아, 우리 울라 네, 울라 그 친구. 눈썹 진한 애게. 아. 그리고 뭐 곡선을 만드는 기술도 쉽지 않았을 텐데 돈도 많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저는 주쿠. 주크. 김경 기자도 이유는 있을 겁니까? 예, 차를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었던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크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긴 받았는데 네. 국내에서는 뭐 조금 파격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디자인적으로 좀 정영 리포터가 궁금한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왜 그렇게 특이하게 만들었을까? 좀 질릴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 그건 아마 김경 기자가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김경 기자가 닛산하고 친해요. 아, 그래요? 친하구나. 아주 친해요. 그렇구나. 아주 밀접해요. 아, 그렇구나. 예. 그 주크는 좀 특이한 취향, 아주 니치 마켓을 노린 차고요. 굉장히 개성이 강한 그런 소비자층을 노려서 디자인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곡면이 되게 많잖아요. 울룩불룩한데 이게 사실 아까 정현 리포터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죠. 금형에도. 네, 조립 품질을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뭐 지금 기술적인 자신감도 있고 개성을 좀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도 있고 뭐 한마디로 정말 용기 있는 차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겉에를 봤고요. 우리가 몸속은 어떨지 좀 궁금하죠. 몸속. 내부도 좀 들여다봐야죠. 네, 비밀입니다. 네,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푸조 200 자, 푸조 2008대 푸적 내부 배틀 스타트.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일단 썬루프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있어서 환하다. 정말 넓고 햇빛도 잘 들어올 것 같고 뚜껑은 열리죠? 안 열려요? 안 열리는 대신에 그 유리창 면적이 더 넓고요. 고장날 염려는 없겠죠. 시트 모양이 이렇게 반짝반짝할 줄은 몰랐어요. 직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좀 반짝거리는 소재의 실로 패턴이 있어가지고 프랑스의 감각인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다른 차에 비해서는 좀 작고 핸들 때문에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가려서. 이 차는 운전대 안쪽을 통해서 계기판을 보는 게 아니라 운전대가 아래로 내려가고 계기판을 그 위로 보는 구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굉장히 키가 작은 할머니부터 뭐 키가 큰 사람까지, 그러니까 노령층 운전도 많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네네. 공 발바닥만 한데. 네. 우리 엠블럼에 나온 사자의 앞발 그걸 좀 형상화해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되게 귀여워요. 네, 그럼 일단 뒷좌석을 한번 보면서 또 뒷좌석에 한번 앉아봐야죠. 네. 이야, 뒷좌석도 굉장히 넓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느낌? 그죠? 그렇죠. 위에 위에 유리창을 반투명 커버로 닫아놨는데 은은한 조명을 켜놓은 것 같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밖에서 봤을 때 뒷문 위쪽이 이렇게 발로 찬 것처럼 솟아 올라와 있었잖아요. 여기 공간 보시면은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아마. 왜 그래요? 문 쪽에 붙어서 앉았을 때 조금 더 넓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아마 요 깊이만큼 천장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닛산 주크 내부의 매력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 이야. 센터 터널 지나가는 자리가 뭘 형상화했냐면 잠깐만요. 오토바이 같을 것 그쵸. 같은데? 네. 모터사이클을 형상화한 거예요. 젊은 감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넣었어요. 밑에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버튼이 뭘 말하는지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시동을 키면은 네네. 보이나요, 여기가?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면? 시동을 켜니까 다 나타나네요. 나타나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지금 D 모드라는 버튼을 눌렀는데 네.
옆에 스위치에 글씨가 다 바뀌어요. 맞아요. 클라이밋에서 에어컨 스위치였던 게 D모드로 가면 노멀 노멀. 스위치가 되고요. 결국 스위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네, 굉장히 저는 혁신적인. 그리고 저는 사실 비상 깜빡이가 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 이마에 점난 것처럼 네, 굉장히 이런 부분을 실용적으로 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열리는 열린다. 썬루프. 근데 썬루프가 운전석 쪽에만, 앞쪽에만 그래도 문이 열린다는 거. 네네, 열립니다. 자, 그럼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크는 뒷좌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푸조가 훨씬 난 것 같아요. 네, 뒷좌석에 누군가를 많이 태울 일이 있다면 푸조가 공간적으로는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명수에 따라 어떤 차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푸조 2008 대 주크 내부를 비교해봤는데 정연 리포터 내부에서 변심을 좀 했어요. 완전히요. 완전히 변심. 완전.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그럼 이제 갈 때까지 흔들렸는데 네. 주크가 진짜 뒷좌석이 너무 조금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푸조가 진짜 그 거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자, 정연 리포터 내부는 푸조 2008. 그렇죠. 김범 기자는 저도 2008입니다. 2008. 자, 네. 완전히 바뀌네요. 외관은 두 분 다 주크를 손들어 줬고 그렇죠. 인테리어는 두 분 다 푸조를 손들어 줬어요. 그 이유는 정연 리포터는 뒷좌석이 아니어서 주크에 그리고 김범 기자는 그거 포함해서 진 공간 훨씬 더 적재 2008. 공간. 네네네. 러기지 공간이 너무 좁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렇다면 푸조 2008과 주크뿐만이 아니고 보통 네. 그 소형 SUV를 내 생애 첫 차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30대 직장인, 뭐 여성 직장인, 네.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 네. 이 타깃인데 두 차는 그런 타깃에 적절하게 보이던가요, 정연 리포터? 그 푸조 2008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쿠가 좀 뒷좌석이 좀 좁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예. 김범 기자, 두 차 가격 차이가 있죠. 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2008은 2,650만 원부터 2,650만 원부터. 네, 트림에 따라서 3,150만 원까지고요. 주크는 2,690만 원부터 트림 두 가지거든요. 또 네. 하나는 2,890만 원. 네네. 네네. 아,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엔트리급에서는 좀 비슷하고 네네, 40만 원 차이죠. 40만 원 네. 더 싸고 2008이. 네, 고급으로 가면은 이제 2008이 차이가 좀 좀 나고, 올라가죠. 그런 네네. 느낌이죠. 그 성능을 빼고는 예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숫자로 스펙 배틀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들어갑니다. 푸조 정영 리포터 발음식으로 2008 때 쭉 재원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배기량부터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1.62 HDI 디젤 엔진을 탑재한 푸조 2008의 배기량은 1560cc, 강력한 4기통 1.6L 직분사 터보 엔진을 탑재한 닛산 주크는 1618cc로 배기량 면에서는 두 차가 비슷합니다. 이번엔 최고 출력 배틀. 푸조 2008의 최대 출력은 92마력, 닛산 주크의 최대 출력은 190마력, 최고 출력 부문의 승자는 닛산 주크. 그럼 최대 토크 비교해볼까요? 푸조 2008의 최대 토크는 23.5kgm, 닛산 주크는 24.5kgm로 최대 토크는 두 차량이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합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푸조 2008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4km로 고속도로에서는 19.2km까지 향상되고요. 가솔린을 사용하는 닛산 주크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1km로 고속도로에서는 13.3km까지 나오는데요. 연비는 푸조 2008 디젤이 더 뛰어납니다. 숫자로 비교를 좀 해보니까 역시 숫자는 숫자일 뿐 느낌이 더 궁금해져요. 라디오 레이싱걸 정연 리포터. 네, 푸조 2008부터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푸조 2008 시동 스타트. 네,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네네. 기어 레버가 되게 특이한데 R, N, D만 있어요. 그래서 P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처럼 N에다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는 게 이제 주차 상태입니다. 네, 그게 P가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쭉 직진하시죠. 그냥 무난하죠. 네, 운전하는 무난해요. 게 네. 무난하고 편하고. 소리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 차의 최고 일단 장점은 진짜 개방감인 것 같아요. 네, 잘 보이죠. 네, 너무 잘 보이고 답답함도 없고. 네. 가속 페달을 같은 깊이로 이렇게 쭉 밟아보세요. 그럼 차가 지 혼자 동력을 탁 끊고 잠깐 뜸들였다가 다시 나가고 뜸들였다 나가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마치 수동기어 운전할 때 그 느낌 지금이네요. 뭔지 알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쭉 밟고 있는데 중간에 얘가 알아서 그 뒤에서 잠깐 당기고 잠깐만. 맞아요. 잠깐. 중간에 쿨렁쿨렁하는 느낌이 네. 멀미를 일으킬 수 있는 네.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MCP 변속기가 특히 국내에서 고객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없앨 겁니다, 아마.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이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비에 유리하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MCP는 비교적 저렴한 값에 자동의 편리함을 더한 케이스죠. 공인 연비가 17.4예요. 특히 고속도로 정속 주행 많이 하게 되면 공인 연비를 우습게 뛰어넘거든요.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실제 연비는. 이제 진짜 시동이 빨리 걸리구나. 이게. 엄청 빨리 걸려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리고 또 순식간에 꺼지고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시원하게 달려봤는데요. 정예원 리포터 2008 시승 느낌 어땠나요? 생각보다 잘 안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좀 차라고요? 아쉬웠어요. 예? 차량이 뭐라고요? 이 008.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자, 콩콩 레이싱과 우리 정예원 리포터의 소감이었고요. 김경호 기자, 이게 네. 푸조 2008은 그 1.6 EHDI라고 하는 디젤 엔진이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엔진입니까? 소개가 좀 필요하죠. 네, 직렬 4기통 숫자 나온 것처럼 1.6L고요. 네. 디젤 터보 엔진이고요. 이 HDI는 그 푸조 시트로엥 그 두 브랜드가 사용하는 일종의 브랜드 같은 겁니다. 폭스바겐의 그렇죠. TDI처럼. 네. 그래서 뭐 디젤 직분사, 터보 이런 내용이 함축돼 있고 2는 이제 스타트 스톱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차하실 때 멈출 때마다 자꾸 이제 엔진이 꺼지죠. 근데 이게 그 MCP 변속기가 네. 이게 이제 수동 변속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8이 좀 울컥된다 이런 얘기는 뭐 꾸준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 이거 조심해서 운전하기가 좀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 시트로엥이랑 푸조 둘 다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클러치 밟는 그거를 이제 전기 모터가 와이어를 당겨갖고 사람이 하는 수고를 대신해준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사실 뭐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고마워하면서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클러치 안 밟으니까 얼마나 편하냐. 근데 이제 자동 변속기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이 느낌이 좀 꿀렁꿀렁한데 이래서 좀 적응이 필요하죠. 사실은. 자동 변속기 보급률이 98%인 대한민국에서 MCP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왜 가다 말어? 맞아. 네네. 자꾸 뒤에 땡기죠. 그렇죠. 네네. 자, 주쿠 달려봐야죠. 정연 리포터. 네. 주쿠. 네, 이번엔 잘 쭉 밟아보도록 주쿠를 한번 하겠습니다. 쭉 해보시겠습니다. 네, 주크 시동 스타트. 닛산 주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나간다 진짜. 잘 나가죠. 네. 굉장히 잘 나가죠. 아니 이거 푸조 같은 경우에는 네. 밟다가 쿨렁쿨렁 하다가 네. 잠깐 멈칫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밟는 그대로 그냥 쫙쫙 나가니까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무단 변속기예요. 그래서 얘는 변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 운전 특성이 정반대겠죠. 아, 이 차 진짜 매력 있다. 네, 굉장히 네. 터프하고 경쾌하고 발랄한 차입니다. 그래서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코, 에코도 있는데 에코를 하게 되면 차가 조금 더 반응이 느려져요. 가속 페달 밟았을 때 계속 왱 하고 올라가게 웅 하고 올라가고 스포츠는 반대로 아주 차가 예민한 상태로 바뀌어서 이게 사람 심리가 묘한 게 네. 그러니까 스포츠 버전으로 해놨을 때는 네. 괜히 더 밟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그 소리 더 듣고 싶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노멀로 이제 정상적인 모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도 이성을 찾으셨구나. 이성을 좀 찾고 다시 스포츠로 하면 이렇게 변하네. 이렇게 변하는 거가 아유, 얼른 노말로 바꿔야지.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을 꼽으라면 좀 사소한 건데요. 이 수입차인데 이 룸미러 보면요, 눈부심 방지 기능이 없어요. 이건 정말 이제 요즘은 경차도 웬만하면 다 있는 거를 이거는 그 닛산은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차를 샀는데 이게 정말 아무 기능도 없어갖고 맨날 눈부시면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고 이러면은 좀 서운하죠. 달려봤어요. 그렇죠. 정영 리포터가 나름대로 상당히 그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제가 또 달려보니까 이게 네. 주크에 또 이렇게 마음이 확. 그러니까 뒷좌석은 좀 아쉬웠긴 했는데요. 일단 잘생겨서 끌렸거든요. 네, 잘생겨서 끌렸는데 내부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잘 달려서 얼굴은 반듯하게 잘생겼어요. 아주 개성 있게. 그렇죠. 근데 이제 사겨 보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좀 좁아요. 비좁아 속마음이. 근데 막상 또 살아보니까 잘 살았죠. 살아. 그런 이런 느낌, 거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김경 기자는요. 아주 시원시원하죠. 예. 그러니까. 역시 가솔린 엔진은 버릴 수가 없어요. 맞아, 이 엔진이 가솔린이에요. 네. 그 아까 푸조 2008은 디젤 엔진. 디젤이고요. 네, 연료가 반대죠. 그리고 이제 그 CVT 변속기를 달았어요. 네, CVT 변속기를 흔히 달았죠. 말하는 무단 변속기. 네, 무단 변속기. 그 기억 각 단이 없기 때문에 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절구통 같은 거 생각하면. 네, 절구통 같은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벨트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변속했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처음에 좀 소리가 엔진 소리가 높게 올라갔다가 그 소리를 유지하면서 속도가 점점 붙는. 뭐 그런 말도 있죠. 닛산이 CVT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네. 근데 뭐 다른 회사들이 잘 안 받아주고 있다. 연비 궁금하죠. 네. 연비. 그 2008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디젤이라 유리합니다. 그 공인 연비가 17.49의 복합 기준으로 주크는 12.1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2008은 디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운전 습관에 따라 편차가 적어요. 연비가. 반면 주크는 터보 엔진, 가솔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좀 신나서 밟다 보면은 공인 연비보다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크는 디젤 출시계획은 없죠? 네. 그 좀 전에 안 그래도 한국日産에 문의를 해봤는데 예. 없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日産의 그 김모. 임모 씨가 그랬는데요. 임모 씨가. 네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그 르노 삼성 QM3에 들어가는 1.5리터 디젤 엔진을 얹어서 팔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뭐 또 다른 디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캐시카이라고 하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아쉽다. 하나씩 꼽아야 됩니다.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자, 먼저 김규원 기자 뽑으세요. 네, 주크 트렁크 너무 좋습니다. 네. 2008 MCP 적응이 필요합니다. 김규원 기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크 제발 엉덩이 좀 더 키우고 2008 뭐라고요? MCP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2008 변속기. 네. 변속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정렬 리포터. 저는 푸조 너무 꿀렁꿀렁하고요. 네. 그리고 주쿠는 뒷좌석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쿠는 역시 엉덩이 좀 키워라. 그리고 2008은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렇죠. 표현만 다를 그러니까 뿐. 표현만 꿀렁꿀렁과 MCP가 어떻게 되는 게. 근데 이게 사실 MCP도 운전하는 요령을 조금만 익히면 맞습니다. 충분히 네. 그렇게 그 쿨렁쿨렁한 거 없이 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모두가 기다리는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 점수는 두 분 마음대로 주관적이라는 것 미리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푸조 2008의 점수 공개하죠. 먼저 김기범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 95점입니다. 95점. 자, 라디오 레이싱걸 정리현 리포터 저는 몇 점? 87점이요. 87점. 자, 그렇다면 이번에 주크 점수입니다. 주크 100점 만점에 몇 점? 김경 기자. 94점. 94점. 라디오 레이싱걸 정윤 리포터 주크 몇 점? 89점. 89점. 그렇다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푸조 2008 182점, 닛산 주크 183점. 닛산 주크 승! 이야, 1점 차이로. 야, 이게 재밌네요. 이게 재밌어요. 1점 차이로 주크가 이겼는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박진우 기자도 푸조 2008하고 이제 QM3하고 했고 예. 또 주크하고 트랙스를 비교를 했어요. 그 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차종이 막 서로 겹치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그때 가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정은 리포터하고 박진우 기자는 주크에 84점씩을 줬어요. 이게 물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팀마다 네, 네. 줬었고 그다음에 푸조 2008은
한 분은 85점, 한 분은 82점. 그래서 167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주크는 168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니까 두 분이 점수를 주는 폭이 조금씩은 높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주크가 우리는- 183점이니까 네. 한 20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거의 90점대를 줬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우리 네. 김경재 90점대를 주니까 네. 그래서 왜 이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왜 내 맘대로 시승기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타는 사람 똑같은 차를 팀마다 사람마다 주는 점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한 번 더 네.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냥 못 갑니다. 외치고 가세요. 네. 자 시작. 달달달달. 이거 너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기란 거 아닌가? 자 시작. 달달달달달. 왜안 해? 또 나만 하게.